안녕하십니까. 동근 애국 농장을 경영하는 김종국 박사입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쌀쌀한 편이었는데 막상 제가 농장에 오니까 따스함이 이렇게 또 몰려드는군요. 지금은 한창 내년도 영농 준비에 몹시 바쁩니다. 작년도 하예 작업을 했습니다만 가을 늦게 또 풀이 났어요. 이렇게 콱 이렇게 올려 있고 지금 마른 상태인데 날씨가 조금 따뜻하면은 모두 제거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하고 가지를 아직까지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바빴어요.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마치 둥치를 잘라버린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과일 달린 신운만 이렇게 남겨놓고 했기 때문에 원만한 개화가 되고 또 열매가 달릴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요것은 배입니다. 배인데 본래 배를 재배할 때는요,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걸 일자로 이렇게 캐왔는데 이걸 옆으로 펼쳤습니다. 이 파이프를 양옆으로 이렇게 각각 5m 간격으로 펼쳐서 이 가지를 전부 옆으로 묶는 작업을 해서 마치 포도 줄기 이렇게 묶듯이 이런 식으로 묶어서 배가 이 줄기를 따라서 아래로 처지는 형식으로 배가 매달리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와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1차 시도를 했는데 역시 이쪽에는 이제 주변에 산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만은 봄에 개화기에 바람이 많이 불고 또 이 일대가 하천이 앞에 있어서 냉해가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역시 냉해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원래 하려고 그럽니다. 연말입니다만은 이런저런 준비를 해놓고 가급적이면 이제 서로 이 소통이 잘 되어서 꽃이 피도 냉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골은 내년도에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일항을 이렇게 두 골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앞에 이제 원래 전지를 낮춰 했기 때문에 이 공간에는 충분하게 일반 채소류의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트랙터를 가지고 땅을 파고 중간에 이렇게 관리기로 골을 냈죠. 골을 내놓으면은 본래 이것은 이제 4월달, 5월달 이렇게 하는데 왜 일찍이 겨울에 해두었는가 하면은요, 이것을 겨울에 흙을 파뒤어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흙 속에 들어있던 여러 가지 토양 속에서도 유해한 그런 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균들을 또 죽이고 또 벌레들도 이제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겨울에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멸한다는 것이죠. 그런 걸 이도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면은 한 3, 4월쯤 되면은 일대 다시 토양 살충제를 뿌리고 또 살균제도 또 뿌립니다. 뿌려서 이것을 다시 이제 뒤집어서 흙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는 비를 한번 맞추고 그 다음에는 이 비닐로 이 멀칭을 길게 해두죠. 그렇게 하면은 토양 속에 있는 나쁜 균들이 어느 정도 박멸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농촌에서는요, 돈이 들지 않고는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과일이나 채소류도요, 약을 계속 살포하지 않으면요, 농작물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농촌에 가면 채소를 그냥 심으면 채소 그냥 배추가 되고 과일이 그냥 달리고 또 뭐 과일 수확하고 이래 하는구나 싶어도 제가 농사를 6년간 이렇게 한번 직접 경작을 해보니까 이게요, 손이 얼마나 가는지도 모릅니다. 이 앞에 보이는 이 추위 같은 경우는요, 보편적으로 과일이 달리기 시작하면 한 5월, 6월경에는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많이 하면 2번 정도 약을 합니다. 하니까 약값도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을 돼서 수확하면 자칫 잘못해가 병충해가 있다든지 생육 과정에서 조금 이제 그게 부진해지면요,
과일 값을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일반 묘수공원에 보면 한 농민들이 조그만하게 텃밭에 가도 수입을 이렇게 거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보시다시피 농장이 좀 큽니다. 그러나 여기서 농사를 지어서 전업으로 해가 한 가구가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농사를 지으려면은 한 5,000평 내 6,000평을 짓고 기계화해서 이렇게 지으면 사람도 고생 덜하고 생산 자체도요. 이제 뒷걸모아 태산이라고 이래 기대했던 만큼 이래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농들은요, 고생만 하고 실제 남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농들은 고생만 하고 또 출하할 때 그 계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많은 손해를 보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 농사 짓는 사람들은 참 힘든 일을 선택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40수년간 공직생활을 하다가 또 나오고 학교에서 애들도 가르치고 이래 지내오다가 막상 여기가 제 생가가 있고 하는 어른들이 물려주신 농토입니다. 이 농토를 그냥 늘 임대를 주다가, 임대 줘봤자 여기 평당 한 600~700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경을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벌써 나이가 72입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73이 되는데, 과연 내가 그동안 6년간, 만 6년이죠. 농사를 지어서 어떤 성과를 거뒀나 하면은, 저는 정말 힘든 나날들을 보내왔구나. 또 나로 인해서 또 가족들도 토요일 일요일 불러서 또 고생시키고 해서 얻어지는 수익은요, 그들한테 내가 잡비라도 좀 줄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비료값 지하고 또 농약값 지하고 이래 해보면 제 인건비는 없습니다. 어디 간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과일들은요, 전부 포장 박스도 구입해야 되고, 박스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과일 사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구입해야 되고, 출하시키면 구전도 줘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나가는 게 많습니다. 실제 우리한테 생산자한테 떨어지는 것은 별로 없죠. 그래서 정말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부모님들께서 넘겨주시는 그런 귀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남들보다 저는 이러한 것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합니다. 이거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요, 갑작스레 하려고 하면 영농에 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옆에 보이는 이런 신비품종과 같은 새로운 신품종도 한번 재배를 해본다. 다시 품종 개체를 하는 거죠.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것을 늘 연구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농사도 임상실험과 똑같습니다. 내가 작년에 지어보고 그 경험을 올해 또 다시 보완 발전시키고 해서 좀 더 나은 영농 기법을 터득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터득해야 되지, 이걸 책을 보고는 안 됩니다. 저도 농업 계통에 최고 가는 그런 학교에도 제가 졸업을 한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도 대학원 가서 인문계통으로 이렇게 제가 전과를 했지만 기본적인 소양은 제가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농사는 짓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것은 바로 해마다 변해지는 환경, 그러고 출하할 때의 여러 가지 뒤따르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책에서, 다시 말하면 교과서에서 배운 거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올해 지어보고 또 경험을 쌓아서 내년에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바꿔나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또 이렇게 저렇게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내년도 고추를 재배하기 위해서 퇴비를 흩어놓고 일항을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두었는데, 이 일항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하게
그 토양 소독을 해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 경쟁하는데 보면 이쪽에도 그렇게 해 두었고, 또 저 건네도 그렇게 해 두었고, 곳곳이 내년도에 채소를 재배할 곳에는 모두 다 이와 같이 일항을 만들어 두고 소독을 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지나면은 내년도에 발생하는 어떤 박테리아균이라든지, 그 다음 또 일반 그 벌레 같은 것도 없애야만이 채소를 집어 넣는다든지, 또 물렁이 병이 생기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그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농민들의 일손은 거의 끝이 없죠. 뭐 농민들의 일과는 하루에서 어디까지가 시작이고 어디가 마치는 시간인지 없습니다. 해 뜨면 시작하고 해가 빠져서 어두우면은 일이 끝나는 거죠.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나무 사이 한 6m 간격이 됩니다. 이것은 나무는 밤나무입니다. 밤나무인데 그 6m 간격 되는데 중간에 이제 한 고를 냈죠. 밤나무가 이게 6년산인데 아직까지 그리 크지 않아서 제가 중간에 이리 고를 내서 고구마를 내년에 심을 계획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쪽에도 이렇게 뭐 고구마나 고추를 심기 위해서 이런 이제 일항을 만들어 주었죠. 여기는 제가 꼬꼬야 집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여기는 닭이 있습니다. 닭이 요 뒤에 3마리, 이렇게 3마리 나오죠. 3마리가 있고, 또 이쪽에 까맣게 별도로 해야 하는 데가 또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닭 1마리에 모두 5마리죠. 그래 장닭 1마리에 암딸 4마리를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닭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닭이 숭놈 1마리, 암탉이 2개 있죠. 2개 있고, 이쪽에 보면 닭이 사납습니다. 막 가음도 지르고, 요건 닭 모이통, 여기는 닭 물통. 물통에는 요사이 이 닭 물 주기 위해서 매일 옵니다. 왜 그러냐면 얼어서 날씨가 추우니까 얼죠. 그리고 이제 장독 같은 것과 박스는 뭐냐 하면은 닭이 들어가서 쉬도록 이렇게 해둔 것입니다. 이 위에는 회로 했는데 이 닭은 회에 올라갈 줄은 몰라요. 그러고 이제 늦게 또 2마리를 추가로 구입했는 닭은 이게 닭이 올라가 놀도록 사다리를 놔뒀더니 잘 놉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놀다가 크고 이렇게 하라고 꼭꼭꼭꼭 하는 소리가, 제가 이 농장에 일을 해도 뭐라고 할까, 이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좀 이래 일을 해도 지루하지 않고 재미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꼭꼭꼭꼭 그림 나오잖아요. 제가 농장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마중해 주는 놈이 바로 요놈들입니다. 그래서 요놈들은 이제 친구 한 가지죠. 그래서 꼭꼭꼭꼭 닭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면은 뭔가 동물들이나 또 토지나 모든 작물들은요, 해주는 만큼 보답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해주느냐에 따라가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보답을 해준다는 것이죠. 원래 요건 앞에 복숭입니다. 복숭인데 이 복숭의 전적은 금년도에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는데 좀 부족하지만은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죠. 시도를 해봤는데 농촌에서는 배워가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 이걸 뭐 계속 누구한테 품을 싸서 하고 이러면은 정말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한 끝에 제가 보니까 요런 복숭 같은 것도 어디를 자를 것인가 하는 데서 이제 눈이 어디 있느냐,
순눈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러 올라가는 것은 과일이 이러면 과일이 우러 옆에 달리면 과일이 처집니다. 그럼 잘 떨어질 우려도 있고 이래서 가급적 옆으로 된 거, 그 다음에 옆 아래로 해서 옆으로 퍼졌는 거, 이게 있죠. 바로 또 아래 된 것도 너무 처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정을 원래 제가 며칠간 했습니다. 해서 이게 이제 마무리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이제 올해 하고 또 내년에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 좀 발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큰 나무는 호도나무입니다. 호독하는 게 이제 경상도 말로 추자인데 저게 고소하죠. 요거는 이제 이 밭에 갑자기 물이 필요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요 80말들이 이게 그 물통입니다. 이 80말들이 물통 하면은 급한 대로 이제 이 물을 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당히 필요하더라고요. 이제 한번 보시면은 요 어디 조그만한데 물이 필요하면 이렇게 틈에 물이 쫙 나옵니다. 이렇게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물이 이까지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히 필요하면은 이 물을 사용한다 하는 것이죠. 자, 또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 뭐 이런 곳 저쪽에 또 복숭나무가 있고 여도 복숭나무가 있고 이런데 제가 한번 원래 전정을 배워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추위는 전문가가 이제 전정을 했는 건데 전정을 하면서 저도 같이 했죠. 그래서 전문가 전정을 같이 배우면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정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갖추지 않나 하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위를 해봅니다. 아직까지 밭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요 앞에 보이는 부채살 같이 생기는 이 나무는 아로니아라는 나무입니다. 이것은 당뇨에 좋고 뭐 여러 가지 기력 증강을 한다든지 또 저항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상당히 좋은 그런 작목이다 이렇게 알려져서 제가 10포기를 심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 한 나무에 한 말 정도 이렇게 나오죠. 나와서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일부 매매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쪽에는 이 앞에 이 복숭아는 금도인데 이 금도도 원래 이제 전정을 제하고 전문가하고 같이 했습니다. 좀 낮춰 했는데 옆은 좀 길게 했죠.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일부는 신비를 심어놨고 요 앞에는 주목 사과입니다. 작은 사과. 원래는 또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이 경험을 토대로 내년도에 그 새로운 그 영농 기법을 연구도 하고 또 도입도 하고 해서 내년이야말로 정말 내가 기대하는 그러한 생산과 수확을 거두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염원합니다. 저희 밭은요, 토양은 비교적 좋습니다. 좋으나 그 이제 경작하는 기술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앞으로 좀 더 연구를 많이 하고 이래서 농부로서의 어떤 길을 가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제 준비를 쭉 해놓고 늘 혼자 이제 여러 책도 보고 또 선진 농장에서 그 제시해놓은 유튜브 속의 영상도 제가 틈틈이 보고 익히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보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약초 종류를 심었는데 여기 아까 보이던 아로니아라든지 그런 돼지감자, 저쪽 오가피, 비단초, 또 맨드라미, 그 다음에 우설 등등 한 10여 종의 품목이 재배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두릅 같은 것도 심어서 작년부터 두릅을 본격적으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릅이 제가 심기로는 15포기 정도 심었는데 자기끼리 밑에서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전체 두릅 살아있는 나무 주수는 한 30포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정말
만나는 그런 두릅나무를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소개를 드리고 우리 모두 그 2021년도에는 풍년농사를 맞이하자 하는 이런 제안과 함께 제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요사이 모두들 이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농촌 지역에 와서 청정 지역에 이렇게 하면서 바람도 쐬고 이러면은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또 병마를 퇴치시킬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는 마스크를 벗습니다. 저도 뭐 혈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정말 그 불안한 나라를 보냅니다만은 이 농장에 오면 마음이 편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 과수나무예요. 엄청난 약을 친다는 것이죠. 이 속에 약이 엄청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이 바이러스 종류는 이 밭 주변에는 범접을 못합니다. 그리고 일대는 고추를 여기 보이는 일항에는 금년도 고추를 심었는데 필요한 만큼 이제 고추를 생산을 했는데 작년에는요 그 바이러스 그 칼라병 하는 게 와서 그게 바이러스병입니다. 와서 엄청나게 약을 쳐도 그게 방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부 뽑아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추는요 이 바이러스에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거의 다 감염되어 있는 그런 식물이죠. 그래서 고추 재배는 바이러스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모두들 그 내년 풍년농사를 다시 한 번 더 이루도록 기원하고 모두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